예, 안녕하십니까. 허영강입니다. 오늘은 제33회 허영강의 디지털 칼럼 제7부 미래 식량은 디지털 사고로 해결한다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서 이러한 방송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디지털 문명 시대의 식량 확보를 위한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자동 생산 농작기의 단면도입니다. 여기 가운데 중앙 기둥이 있고요. 철쭉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선식으로 된 봉이 있어서 이 쟁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달려서 이것이 빙빙빙빙 돌면은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밭을 갈기도 하고 씨도 뿌리고 김도 매고 물도 주고 이 기계 하나가 모든 농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은 나선식 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선식 축이 빙빙 돌면서 이 반이랑을 논이 됐든 밭이 됐든 요 이랑을 갈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씨도 뿌리고 김도 매고 물도 주고 이제 그러한 역할을 이 기계 하나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궤도를 맹글어줘서 여기 바퀴가 달리고 이것이 이 궤도를 빙글빙글 돌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면도고 요것이 이제 평면도입니다. 이렇게 기둥주가 있고 여기 그 나선식 철봉이 있고 이게 이제 궤도가 여기를 빙글빙글 이렇게 돌면서 논밭을 갈고 씨 뿌리고 이제 그 농사를 짓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문명 시대가 되면 우선 식량 확보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와 또 앞으로 그 인류가 살아가기 힘들면서 그 식량난이 올 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도 제 스승님께 이 기술을 배워서 앞으로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걸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본 칼럼 2회차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도랑 선생께서는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도랑 선생께서는 1961년 5.16 군사혁명 당시 계룡산 신도안에서 농업 식량 생산을 자동으로 다량의 생산할 수 있는 자동 생산 농작기를 설치하여 실제 가동하면서 시범 사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농장의 관리자는 정석원 씨였고 운영은 전기택 선생께서 맡으셨는데 이 모습이 뭐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량 확보, 미래 인류가 해나가야 될 필수 사항은 식량 확보입니다. 이 기계는 이제 이거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기계는 열대지방, 사막지, 극한지 모든 지역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전기가 또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전기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대가 와서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그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 생산 농작기는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경작, 가는 겁니다. 경종, 씨 뿌리는 거, 시비, 비료 주는 거, 액비, 그 물도 주고, 물비료도 주고, 급수, 물 주는 거, 열경, 그 냉해가 들고 그럴 때는 그
그 논이나 밭에서 바닥에서 스스로 열이 나오도록 해주는 겁니다. 열경능, 그다음에 방사능. 이 그 농사를 짓는데 방사능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세균능, 세균을 이용해서 그 식량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등 총 16가지의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사람은 농경지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기계 스스로가 혼자 농사를 지어주므로 인간은 먹기만 하면 됩니다. 식량도 기존 대비 수배에 달하며 이 농사 방법은 열대, 한대, 사막지에서도 농사가 가능하니 미래 식량 확보의 신기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장에서 본 이러한 자동 생산 농작기와 더불어 요새는 이러한 그 농사 방법이 새로 기술이 되어서 그 더 많이 제가 이 공부를 할 때보다 많이 발전이 되었죠. 이렇게 자동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영농 방식은 농지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의 농사는 트랙터가 됐든 말이 됐든 소가 됐든 밭의 끝에서 끝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갈고 거두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밭이 전부 다 이렇게 사각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동 생산 농작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다가 철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겉에다가 궤도를 만들어줘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혼자 농사를 짓는 그런 영농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밭을 많이 가꾼다면 여기도 동그랗게 여기도 동그랗게 많은 농경지가 이렇게 있다면 그 사이사이에 사람이 다니면서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교통도 다니면서 여기서 그 사람들은 또 한가히 그 개인 시간을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동 생산 농작기와 더불어 지금 발전되고 있는 스마트팜은 우리 앞으로 인공식량 그 미래 식량 확보에 굉장히 그 희망적인 기술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 생산 농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 생산 농작기가 신도안에서 처음 설치를 했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지금 오늘은 찾지를 못해서 지금 못 올리는데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산 신도안.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그 신도안에 국방부가 있죠.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다 거기 있죠. 그 바로 그 앞에 그 역 가는 그 방향 좌측에 이 신도안에 이 농업 기계를 설치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신도안에서 이 5.16 군사혁명 때 이것을 설치를 했다가 이후 이 기계를 또 다시 소형으로 제작해서 남해도 금산 정상에서 설치를 했는데 개통식에는 정부에서 당시 차균희 농림부 장관이 장관이었었는데 이분이 참석을 하셨고 남해도의 군수 또 기관장 지역의 중학교 여기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이 자동 생산 농작기가 돌아가는 모습을 이 실험하는 것을 이 학생들도 이 농림부 장관도 다 와서 이게 봤던 거죠. 이분이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런 기술을 가르쳐 주신 도랑 선생님이신데 이 어른께서는 1994년도에 타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강대향 변호사신데 이분이 그 우리 스승님보다는 한 살이 적으신 1917년생인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동갑이십니다. 그리고 5.16 군사혁명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 스승님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의 연결관계를 이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해도 금산 정상에 여기 바위가 보이죠? 이 이제 뒤에 바위가 또 사진이 나올 건데 이 바위에 주세봉 선생이 여기다가 그 예언서를 새겨 놓으신 게 있어요. 그 바로 앞에다 이걸 설치했는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 바위 위에 올라가면 이 한반도가 있어요. 근데 이 한반도의 중간이 이 쭉 갈라져 있어요. 참 저도 참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리고 이 두만강이 있는 쪽에다가 그 바위에다가 이게 그 귀를 갖다 대면 그 두만강 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또 들려요. 그래서 참 그때 당시에도 참 신기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제 이런 그 궁금증을 이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가 주세봉 선생이 이 예언서를 쓰신 바위가 요 바로 옆에 있었던 거죠. 이토록 어렵게 산 정상에 설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거 모든 거 다 하나하나를 다 손발로 등으로 지고 다녀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 산 꼭대기까지 다닌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짐을 다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만들었다는 게 참 그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정상에 이 자동 생산 농적기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 몇 년 안 돼 가지고 이것이 그 철거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 무언가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김정필 씨가 그 중앙정보부장이 있었는데 중앙정보부장이 이러한 것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강제로 철거해 버리고 그랬으면 섭섭하셨을 텐데 스승께서는 섭섭한 게 아니고 기자유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웃으셨거든요. 이 기자유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지금은 이 어려운 일이 닥친 것 같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런 것을 세웠었고 그리고 이것이 철거되는 비운도 겪었지만 앞으로 좋은 기회가 온다. 저는 지금 그 기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아날로그가 시대가 끝나고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이러한 자동 생산 농작기의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남해도 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남해도 금산을 여러 번 갔었습니다. 답사도 갔고 또 뭘 찾으러도 다녔고 여러 번 다녔는데 참 신비한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남해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갈 적에 그 파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옛날 비포장 도로에 있을 때예요. 저 한계령을 넘어가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 80년대 초반에는 비포장이었었거든요.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그 한계령을 넘어서 동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갔어요. 그래서 부산 이렇게 그 바닷가를 거쳐서 부산으로 해서 이렇게 그 경상도 그 함안까지 들렀다가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서 이렇게 그 남해대교를 건너서 이렇게 남해도 금산까지 간 일이 있었는데요. 이 금산에 참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이 금산 정상에
요 바위에 글씨가 보이죠? 요거 주세봉 선생이 조선시대 때 수백 년 전에 이걸 쓰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잘 남아 있어요. 그 앞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금산 정상 바로 밑에 이렇게 보리암이 있어요. 이 절이 이게 보리암이거든. 절. 이 절인데 절 앞에 이렇게 탑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나침판을 갖고 가서 이 탑 옆에다 이렇게 나침판을 갖다 대면 나침반이 남북이 정확하게 반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냥 허공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남북이 확 뒤바뀐다 하는 그런 기막힌 일이 이 자리에서 벌어집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 나침판에 그 남북이 뒤바뀌는 건 여기서 처음 봤어요. 뭐 그리고 지금은 안 가본 지가 벌써 2, 30년 되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 주세봉 선생의 이 글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대단한 예언서거든요. 그러면 남해도 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남해도 금산은 경도 128도 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북반구 38도 선, 우리 파주가 38도 선이 지나죠. 파주 연천을. 그리고 양구를 거쳐서 이렇게 지나가죠. 그런데 여기는 경도 그 128도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128도, 38도가 만나는 이러한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산은 이름이 왜 금산이냐? 이성계 그 태조 이성계께서 왕이 되기 전에 이 금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내가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되면 이 산에다 금을 덮어주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되고 나서 이 산 이름을 금산이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정상 바로 거기도 정상인데 바로 옆 부분인데요. 큰 바위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바위인데 바위에 웅덩이가 그 절구통만한 이제 그런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그냥 바위가 절구통 마냥 파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거기에 잠겨 있어요. 그때 제가 거기 다닐 적에 그 웅덩이에 날이 무지하게 뜨거워서 바위가 그 맨발로 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발이 뜨거웠는데 그 물이 샘이 쏟는 것도 아닌데 물이 가물든 비가 오든 노상 그만큼만 있는 거예요. 참 그것도 이 무슨 이런 바위에 무슨 샘이 쏟는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만 웅덩이에 그리고 거기에 소라가 살아요. 그 참 신기한 그런 생명력을 본 일이 있었어요. 그 소라에 대한 얘기도 이제 다시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한반도 바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냐 한반도 바위가 있는데 38도 선이 딱 끊어져 있어요. 뭐 그 징으로 깨서 그 벌려놓은 거 모양. 그리고 그 두만강 쪽에는 귀를 대면 물소리가 들리고 참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한때 며칠 동안 이 금산을 뒤진 일이 있었어요. 그 왜 그랬냐면 이 한글의 비밀이 녹두 문자가 있는데
이 녹두문자의 원 그 뿌리가 이 흔적이 이 굴 속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굴을 찾아다니면서 녹두문자의 원전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찾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해도 금산이라는 데가 그 보통 땅이 아니고 상당히 신비한 땅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여기 제가 이제 그때 오토바이 타고 여기 산에 올라갔다가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었거든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금산 그 여기 상주 해수욕장을 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모래가 그 바다에 가면 수영하고 나면 모래가 이 발에 붙거든요. 근데 여기 모래는 발에 붙지를 않아요. 참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수영을 하고서 이제 그 끝나고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시 일로에서 하동으로 해서 여수를 가려고 그랬었는데 수영을 하다 보니까 배가 들어와요. 근데 배에 여수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하다 말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가서 그 배에 이 오토바이 실어주냐 그랬더니 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한려수도를 가는데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그 오토바이 뒤에다가 트럼펫을 싣고 갔었는데 배 뒷전에 앉아서 트럼펫을 불었어요. 해변의 길손, 그 밤하늘의 트럼펫 등 이제 몇몇 곡을 제가 그냥 힘든지도 모르고 이 신비한 그런 환경에 취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트럼펫을 부른 일이 있었는데 나도 기분이 좋았지만 배를 타고 가는 분들이 트럼펫 소리를 듣고서 박수를 쳐주고 그래서 그 부른 나도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주식량과 신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도랑 선생께서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건데, 네, 앞으로는 이렇게 청심환과 같이 이렇게 환으로 된 거 하나만 먹으면 이게 식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청심환이라는 것은 그 중풍을 고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청심환인데 이건 토진황이에요. 근데 토진황인데 이거를 그 진흙하고 이 먹는 진흙이 있어요. 그거고 어초류하고 등 이거 그 약을 조금 섞어서 환을 만들어서 이 식량을 한 알만 먹으면 포만감, 영양가 등을 모두 만족시켜줘요. 그래서 이것이 우주 식량이라고 합니다. 우주선 안에서 별도의 식량 없이 이거 그냥 한 끼에 이거 하나씩만 먹으면 그냥 식량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토진황을 물론 식량으로도 쓰이지만 이거를 비만 치료에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신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주라는 것은 실제로 상고 시대 때 신선들이 마시던 술입니다. 이 신선주를 먹으면 무엇이 좋으냐 하면 신선주를 마시면 이 단전에 이제 균이 있는데 사람 인체에는 어디든지 균이 있죠. 근데 유익한 균이냐 해가 되는 균이냐가 이제 다른 건데 이 신선주를 마시면 단전에 좋은 균들이 많이 배양이 된답니다. 그래서 단전이 뜨뜻해지고 그래서 옛날 신선들이 이 신선주를 마시면 노인들의 얼굴이 홍조가 띄어지고 기운이 넘치고
건강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신선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25년 전에 밑에도 이거 나옵니다만 25년 전에 제가 이 신선주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선주가 지금도 변치를 않아요. 신기하죠? 이 막걸리 담근 건데. 그래서 그 신선주가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신선주가 몸에 이렇게 좋은 건데 신선들이 마시던 신선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선주는 재래종인 소나무 뿌리에 막걸리를 담그면 소나무가 1년 12달 이 술을 마셨다 뱉었다를 거듭하면서, 그러니까 이 뿌리에다가 이거를 소나무 이 술을 담그면 이 소나무가 이 술을 이 물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끄트말이 잎사구까지 갔다가 다시 뿌리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술이 소나무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거듭하면서 그 이제 1년 후에는 신선주가 완료되면서 그 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선주가 이렇게 힘든 물론 담그기도 쉽지는 않지만 이 참 신기하고 또 이렇게 그 좋은 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 생산 농작기가 등장하고 60여 년이 지나 현대에 이르러서 스마트팜이 발전되고 있다. 이미 60여 년 전 개발된 기술이 현대 스마트팜의 원천 기술로서 손색이 없고 또한 더욱 혁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의 발전으로 미래 인류의 식량 문제는 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 우주에서도 그 인공식량으로서 인간이 이렇게 그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주에서도 그 새로운 식량으로서 생활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해저 도시 또 땅속 도시 이런 곳에서도 이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제 7회 방송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유익한 내용으로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강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